네, 안녕하세요. 김재국 누수연구소 TV 김재국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누수를 입문하시는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누수를 하시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누수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프로 누수 탐지기에서 누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또 이야기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해서 누수를 처음 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또 도움을 알려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제 노하우와 그 다음에 일을 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이 오늘은 어떻게 누수를 하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누수를 잡았는가에 대해서 또 그 중에 간에 또 노하우도 살짝씩 가르쳐 드리면서 누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 많은데요. 누수 입문할 때 어떤 탐지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대부분 누수 탐지를 입문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입문을 하시는지는 각각의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님이 하고 계셔서 2대째 한지도 아마 15년을 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집에 누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메리트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년 퇴임을 하셔서 이쪽으로 이제 전향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탐지기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누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청음식 탐지기입니다. 청음식 탐지기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청진기 같은 장비로 바닥을 센서 놔서 누수 부위를 찾는 장비인데요. 옛날 저희 아버님이 처음 할 때 제가 어렸을 경우에도 그냥 청진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 일에 세바라는 회사에 이제 연수를 갔을 때도 그 해외에서도 누수 탐지기 못해는 청진기로 시작하더라. 거기서 이제 기계적 장비를 플러스를 해서 지금 현존의 누수 탐지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음을 듣는 탐지기입니다. 여기에서 청음식 탐지기는 종류가 회사 브랜드 종류가 대표적으로 대성 엔지니어링에서 만드는 대성 누수 탐지기, 그 다음에 프로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봉 누수 탐지기가 가장 알고 있는 현존에서 보여지고 있는 탐지기입니다. 다른 대성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누수 탐지기를 개발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그리고 신상부터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실내외에 대해서 또 탐지기 구분해서 만들고 있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으면서 가스 탐지기 및 또 관로 탐지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입문용으로 이제 대선 거를 많이 구비를 하시게 또 왜 주위에 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대상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선호도를 하시고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타난 제품 회사가 프로원 누수 탐지기고요. 그 다음에 대봉 누수 탐지기도 그런 참입니다.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대성 누수 탐지기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실내 누수할 때에는 좋은 장비다. 그럼 실외에는 안 좋습니까? 라는 게 아닙니다. 두 회사를 소리를 이제 차이를 본다 그러면 아파트 누수를 했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삐쳐나오는 공기 소리가 이런 소리를 감지하기 쉬울 장비는 대성 탐지기 소리가 조금 하이톤에 대해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외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대성 같은 경우에는 실외를 할 때에는 외부 이어폰이라는 것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서 기존의 잭을 빼고 외부 이어폰을 장착을 하게 되면 소리가 증폭이
되더라고요. 저도 대성 탐지기를 오래전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아버님 쓰시는 것도 받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은 대성 737까지는 실내외 탐지를 할 때 한 대의 본체 한 대의 막 이어폰으로 참 잘 들렸습니다. ABCD라는 그 퍼포먼스를 이제 하면서 AB는 실외를 할 때 로우 쪽으로 소리가 좀 굵은 쪽에 소리 나왔었고, CD는 실내 쪽에 하이 톤이 됐을 때, 지금 또 잠시 아날로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런 4개 버튼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되어놨는데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이어폰을 또 구매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950 A 플러스까지는 그게 안 되네. 30A라든지 50D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이어폰을 구매를 해야지만 조금 외부 누수를 했을 때 조금 잘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누수 탐지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V1 골드입니다. 그리고 V3 파워라는 두 제품이 청음식 장비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물론 대성은 많습니다. 950A부터 해서 30A 그 다음에 50D 지금 7700까지 나왔습니다. 누수 탐지기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성은 삼성이고 조금 프로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 핸드폰 회사인 것 같아요. 많은 제품들을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외부 포장 디스플레이도 좀 바꿔가면서 저희 누수 탐지기사들한테 좀 좋은 장비를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하는 반면에 제가 프로원 대리점이라서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원 골드를 많이 이제 우려먹었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변하면서 이제 조금 보편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초창기 V1 골드 같은 경우는 외부 쪽에 소리를 퍼포먼스를 많이 갖춰졌다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외부 쪽에 하시는 분들이 선호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V3 파워를 조금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V3 파워 전단계가 V1 실버였는데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V3 파워가 되는데요. 실내를 했을 때는 조금 요 V1 골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실 때에는 V3 파워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 지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내 쪽에 이제 조금 약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내 외부가 조금 이제 잘 들리도록 이제 퍼포먼스 좀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즘 이제 X7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청음식과 가스식이 한 본체로 한 기계에 동시에 될 수 있는 탐지기입니다. 물론 대성에서도 그 장비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방식은 다른데 일단 한 개의 장비로서 청음과 청음과 그 가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봉 누수 탐지기가 또 있는데요. 여기도 뭐 프로보다 더 뭐 사골 회사라고 봐야 되죠. 뭐 PLD인가? PLD 9900 이 제품을 한 개지만 계속 꾸준하게 밀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형은 있었는데 미국 피셔사의 조금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셔 제품을 보게 되면 보고 이 제품을 너무 똑같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버튼 여기도 100% 아날로그로 되어 있으면서 4가지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으로 이거는 대성은 누르는 버튼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돌리는 식으로, 프로원도 아날로그지만 돌리는 식으로 이제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오 센서가 바가지가 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을 때 센서를 조금 바람 소리를 좀 적게 들릴 수 있게 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 3개의 제품 모두 바람에 대해서 다 막아주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치는 소리가 다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무겁습니다. 장시간 목에 메고 다니면 담이 올 정도로 좀 무겁습니다. 이제 왜 무겁냐고 보니까 대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대선하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AA 건전지가 8개 들어갑니다. 건전지 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전지가 빨리 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해외 제품을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요즘 이제 해외 제품을 가장 선호도가 많은 게 보면은 쉐버린, 그 다음에 구터만 사장님 요즘 열심히 이제 이분도 제품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쉐버린 제품은 2대를 사봤어요. T10이랑 A50을 사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 한 번씩 다 사봤어요. 그리고 이게 대정도 새로 나오면 다 사고, 누가 그래 저한테 문의를 한다 그러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궁금하니까 저는 또 사타 파타를 또 자주 합니다. 쉐보린 같은 경우나 부터만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세바 같은 경우에는 다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 제품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제품들은 외부의 소리가 더 치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한국 실정과 맞지 않게, 한국에는 보면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온돌 배관에 난방도 깔려져 있고 수도 배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대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마당에는 땅에 묻혀져 있지만 실내에는 배관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외 제품들은 보면 땅 속에 잔디라든지 이쪽에 이제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쉐버린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아니고 ABCD도 되고 1, 2, 3, 4, 5, 6, 7, 8에서 그 퍼포먼스 소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국내 제품처럼 스마트하게 이런 소리는 나타나지는 쉽진 않아요. 뭐 골드라 프로 골드라든지 이 외부 쪽의 소리가, 저음역대의 소리를 들을 때 좀 해외 제품이 좋지 않나.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국내 제품이 솔직히 잘 들려요. 근데 국내 제품이 뭐 프로나 대성이 그 해외 제품처럼 뭐 외부를 못 잡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 가지인데, 또 대부분 누수 탐지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들을 언제 눈이 많이 뜨이냐 그러면 3년 차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누수를 좀 이제 일도 양도 많고 어느 정도 해결이 또 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3년 차 분들이 열망하는 게 뭐냐면, 어떤 탐지기를 사면 잘 들릴까? 해외 제품이 더 잘 들릴 것이 같다. 누가 또 카더라. 그게 또 이제 기가 막 솔직해서 하지만, 저는 돌고 돌아서 실내 누수 탐지기 제 같은 경우에는 950A라든지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를 사용할 때는 부용 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다 팔았습니다. 물론 부터만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세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는 상관식 탐지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관식 탐지기 참 나중에 멀 이야기인데요. 보유는 하고 있지만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떤 제품인지 또 저희 작업 현장을 보시면서 한번 쓸 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참 국내 제품도 아직 월등히 좋다. 대성도 좋고 프로도 좋지만 그에 대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에 한 번씩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서울 본사에서 이제 제품 시연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강연을 또 하고, 대성도 지금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코로나 전에는 매달 이제 제품 시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스식 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스식 탐지기도 대성과 프로원이 있고 대봉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품들도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이제 모든 가스 탐지기는 거의 최고점의 기술점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어느 시장에 나라도
비등비등하고 해외의 비싼 고가의 가스 탐지기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큰 특징을 본다 그러면 대성 가스 탐지기는 오토 제로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가 장비가 구현되면서 0점을 자동적으로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빨리 0점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섹터를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계도 꿀복입니다. 1ppm에서 3만 ppm까지 있는데 이 오토 제로가 어디 수치에 맞춰 있는 거에 따라서 기계의 복불복이에요. 만약에 1000ppm에 세팅이 되어 있는 장비를 내가 가지고 왔을 제로 값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뭐 만에 세팅되어 있는 오토 제로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감도가 늦게 돼 있겠죠.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저도 뭐 여러 대를 구매를 해봤는데 어떤 탐지기는 똑같은 탐지기는 빨리 맞는 게 있고 적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에 반면 프로원 가스 탐지기는 수동으로 빨리 맞출 수 있고 늦게 맞출 수 있고 하는 그 옵셋 값을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옵셋 값이 아까 ppm인데 ppm 값을 뭐 진짜 아까 말한 1000으로 해놔놨다. 그러면 1000부터 맞출 수 있게끔 세팅해 놔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가스가 많이 퍼진 구역에서 이럴 때 만약에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2만 ppm으로 세팅을 했다. 그럼 얘는 2만부터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빠른 곳을 적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단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좋아요? 저는 써본 유저로서 두 개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두 제품 모두 이제 그 기능이 또 하나씩 있죠. 버튼으로 이용해서 가장 빨리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움, 그 다음에 로우로 천천히 맞는 속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프로는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계에 대해서 와서는 장단점을 이제 구분할 수 없이 다 좋은 탐지기로 이제 가스 탐지기는 대성과 프로는, 그리고 대봉은 안 써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쉐보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한 60만 원대, 그다음 부터만에서도 한 60만 원대의 가스 탐지기를 판매를 하고 있던데요. 괜찮습니다. 봤을 때는 엄청 괜찮고 미니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는 장시간 들고 다니기에는 또 뭐 목도 아픈 그런 게 없을 것이고, 그 대신 분명히 차이는 조금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내에서는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외부에 탐사를 할 때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얘들은 200만원 후반대를 할 것이고 얘는 60만원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차이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력 제품을 이쪽으로 가시고 이제 서버를 쓰시든가 메인을 이쪽으로 쓰시고 서버를 쓰시든가,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생각에 또 판단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저런 제품을 또 아까 애들 청음식 또 가스식 또 이제 프로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번씩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가셔서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 꼭 사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여유가 되시면 좀 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수 탐지기는 아닙니다. 내가 탐지사가 물이 새는 방향을 먼저 미리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이나 정확하게 이걸 누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탐지기는 아니에요. 물론 누수량이 많은데 온수가 많이 새는 곳에서는 빨갛게 나타나고 냉수변에서 셀 때는 파랗게 표시가 확연하게 나지만 미세하게 누수가 될 때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1억짜리 그 열화상 카메라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누수 탐지사의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요. 휴대폰을 폰에 꼽아서 하는 열화상 탐지기가 있습니다. 한 35에서 한 40만원 플리어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중국 제품 뭐 2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리어 제품으로 봤을 때 뭐 이게
휴대폰 꼽는 타입이 아이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C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핀짜리도 있더라고요. 사봤을 경우에 잘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잘 나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아요. 또 휴대하기가, 뭐 케이스 다 포함해서 요것도 이 칠판 지우기에도 안 돼요. 주머니도 들어가고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더 큰 열화상 카메라를 사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물으신다 그러면, 고객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픽셀, 선명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대부분 플리어의 E 시리즈를 많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E4, E5, 그 다음 E6, E8, E30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 넘버는 E5하고 E6입니다. 옛날 기존에는 E5는 정말 E5지만 요즘 E5는 화질이 E6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업그레이드 나온 게 E5 XT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화질이 가격은 떨어지면서 화질은 E6급으로 갔다. 근데 이상한 게 보면 열화상 카메라만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초창기 단위는 400만이 넘었는데 가면 가서 조금 점점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신 플리어 제품은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조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쌀 때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꼭 있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좀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대해서 꼭 좀 사셨으면 하는 또 장비이죠. 배관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도 보면은 뭐 미국 리지드사 제품은 기본 컴팩트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은 서울지방 쪽 분들은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리지드 제품 거의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를 씹은 돈이 없어서 중국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은 또 보유를 하고 있지만 배관 내시경 카메라도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배관 내시경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 딸려서 플러스 사야 될 게 관로 탐지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배관 내시경 카메라 그냥 일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나 손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손드 카메라는 게 이게 뭐냐면 배관 내시경 카메라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그냥 넣고 보이게 되는데 손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 부분에서 512 헤르츠에 대한 신호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배관 내시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신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로 탐지기라는 장비가 너 거기 있구나. 찾아가야 되겠다.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하수 배관이라든지 요즘 뭐 하수 소통, 그 다음에 하수 배관이 누수가 되었을 때 필요한 장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찾을 수 있는 관로 탐지기가 부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다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청음식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뭐 180만원짜리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 같은 경우 270만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탐지기도 대성이나 프로나 한 27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질소가스병 작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고, 레귤레이터라는 그 조정되는 장치 포함입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꼽아서 하는 장비는 한 35에서 한 40만 정도 할 것이시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E5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가 판매를 잘 안 해서 그러는데 한 160에서 18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인터넷 가격으로. 그 다음에 배관 내시경 카메라는 얼마예요? 물으시면 리지드 제품 일단은 미니 제품은 뭐 한 35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컴팩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꼭 그걸 사야 돼요? 꼭 그걸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대성이라든지 프로원, 그 다음에 뭐 GNG테크, GN테크, 뭐 여러 업체에서 또 중국산 제품을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한 200만 원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갈로 3G 같은 경우에는 단연 리지드가 가장 쏜드를 잡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한 300 후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뭐 너무 잡으면 200, 자 300 잡고 300 가슴 300 열화상 카메라 예를 들어서 뭐 최고가 200 이야기해요. 200 뭐 예를 들어서 배관 내시경 카메라 뭐 200 잡았을 경우에 600 한 1000만 원이잖아요. 자 뭐 기타 장비를 뺀 뭐 몽키 뭐 수공구를 빼고 창업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저는 누수탐지 시장이 앞으로 또 괜찮고 가면 갈수록 누수가 또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입문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분야도 좋은 직업이 있겠지만 이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장비가 있고 가격이 이만큼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비의 가격 및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것을 할 거에 대해서는 누수 압력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에 대한 입문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2교시 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